시작할까요? 네. 이제 이 책의 마지막이 뭐냐면 어떻게 그러면 뭘 먹지 이거예요. 뭘 먹어서 우리가 아프지 않게 몸을 만드느냐가 결론인데 제가 5가지 얘기했어요. 건강하려면 5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중에 첫 번째가 식이, 그다음에 수면, 그다음에 스트레스,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건강한 식품 이거.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팁인데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아팠어. 아프거나 우리가 건강 상담을 해줄 때 이 사람이 도대체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게 잘못됐지? 라고 하면요. 제가 많이 만나보잖아요. 상담도 많이 해보는데 거의 1번이에요. 1번이 잘못되지 않은 상태가 되면 나머지 2번, 3번, 4번이 잘못됐더라도 빨리 돌아와요. 근데 1번이 거의 1번이 잘못된 거야. 1번이 잘못되면 잠도 잘못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고 나니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저처럼 막 술로 해결해. 그냥 앉아서 술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랑 막 어울려서 술 먹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홀짝홀짝. 그런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알코올 중독이 된대요. 그냥 어울려서 술 안 먹고 그냥 혼자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힘드니까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 5가지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대부분의 증상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어. 그게 우리가 TRIT에 접목하는 비만,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질환, 유방암이라든가 다낭성 난소증후군, 자궁 내막증, 그다음에 남자들한테는 전립선, 그다음에 뭐 갑상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암 종류, 그다음에 우리는 피부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아토피나 건선, 또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대장암, 그다음에 많이 웬간한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도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통풍도 해당되는 거고, 당뇨, 고혈압 뭐 그런 거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 질환들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우리가 비만을 접근하던 뭘 접근하던 비만을 접근했을 때 우리가 식욕 조절이 안 돼요. 막 먹게 돼요라고 하는 그 렙틴도 결국은 그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관여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다. 당뇨도 인슐린 저항성이 오래됐을 때 그게 당뇨로 나타나거나 고혈압으로 나타나거나 암으로도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배워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랑 상담을 하다가 그분이 어떤 질환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의사냐라고 했을 때 그럼 의사를 대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랬을 때 이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쓴 책, 이 책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픈 거와 관련돼 가지고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 근거를 제시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이제 해결하고 싶은 첫 번째가 제가 보니까 다들 비만이야, 비만. 저도 마찬가지고 비만인데 그 비만을 똑같은 TRIT를 접목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잘 빠져.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먹어도 안 빠져, 저처럼. 그럼 뭐가 문제가 있을까? 염증의 강도가 센 거예요, 저처럼. 그랬을 때는 그런 염증의 강도가 셌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90일 만에 해결이 안 돼. 물론 우리가 이제 90일 만에 해결되지 않는 거를 갖다가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데 있죠. 우리가 TRM가 나와요. TRM를 보면요. TRM를 제품의 그 4가지를 잘 보면요. 그 사람들이 뭘 해결해 주려고 그 제품을 개발했냐면요. 염증이 센 사람, 그 염증이 세다라는 다른 말은 인슐린 저항성이 오래돼가지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거기서 섬유소 제품도 있고 스트레스 관리해주는 제품도 있고 그런 제품들 등등이 더 플러스 알파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이크를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뭐죠? 인터벌 세게 할 수 있는 그 운동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바이크도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건강식품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식습관이 안 바뀌는 상태에서 TRIT를 들어간다? 그거는 잠깐 눌러놓는 거예요. 눌러놓는 거. 아무리 TRIT가 훌륭한 제품이라도 결국은 TRIT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잘못된 식습관이 그 사람의 이해를 구해야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바꿔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TRIT가 들어가서 저탄고지해 그러면 그 사람이 저탄고지가 뭐야라고 했는데 탄수화물을 뭐 예를 들어 줄이고 너 지방 먹어 그러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지방 먹으면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나 살찌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 왜 그러냐 하면 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이 책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그렇다면 이제 식단을 바꿔야 되는데 그 식단이 뭐냐? 그 식단이 저탄고지예요. 그 5가지 중에서 바꿔야 되는 첫 번째 그러니까 저탄고지인데 만약에 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10시부터 12시 안에는 잠이 들어있어야 되고 최소한을 잠을 자야 되는 거는 7시간에서 사람에 따라서는 9시간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맞대요. 평균 8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 사람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얘기하죠. 아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고 이런 습관 아니면은 늦게 자고 아니면 늦게 일어나고 이런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패턴대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최소한 7, 8시간 어떤 사람은 9시간도 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4, 5시간만 자고도 아주 잘 버티는 사람. 근데 그게 전체 인구에서 1%가 안 되는 숏 슬리퍼가 있대요. 정주영 씨 뭐 이런 분들. 우리는 못해 여러분. 매일 4시간씩만 자고 하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맞아요. 그래서 죽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숏 슬리퍼를 우리한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7, 8시간을 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발견된 이론 중에서 잠부채는 해결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매일매일 3시간, 4시간 자다가 일요일 주일날 내가 교회 갔다 와가지고 아니 교회 가기 전에 막 엄청 자는 거 한 10시간 막 자. 이러면 내가 그 일주일 동안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래요. 잠부채는 절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날 자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 내가 예를 들어 4시간밖에 못 잤어. 그럼 낮에 그 잠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30분 이내로 눈을 붙이려는 거죠. 근데 이러잖아요. 우리 30분 이내 이렇게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와. 그래도 눈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뇌는 약간의 이 사람이 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그날의 잠은 그날에 해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선 잠에 대한 거. 그다음에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를 할 때 스트레스를 다룰 때가 뭐냐면 코티졸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 호르몬이에요. 나쁜 호르몬이 아니야. 근데 걔가 너무 과하게 나올 때 문제인 거죠. 코티졸 호르몬이 아침에 나오거든요. 깰 때. 밤에 잘 때는 코티졸 호르몬이 떨어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다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코티졸 호르몬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났다가 낮에 한 11시, 12시까지는 이렇게 치솟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오후가 될수록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코티졸 호르몬이 나도 모르게 외부의 환경과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받아 우리는요. 그래서 이 코티졸 호르몬이 많이 나왔을 때 결과적으로 뭐냐? 인슐린을 갖다가 증가시켜 버려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식단도 좋아 잠도 잘 자지만 극단의 스트레스를 확 받는 사람이 당뇨에 올 수 있어요. 과거에는 80년대까지는요 어떤 거냐면 많이 먹어서 당뇨가 단 거 많이 먹어서 당뇨가 온다였어요. 스트레스가 많이 돼서 당뇨가 온다, 고혈압이 온다가 없었어요. 근데 많이 안 먹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여러분들이 뭐가 올 수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3가지 스트레스 관리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운동도 해야 되는 거죠. 그 운동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몸개달도 있고 해독 트래킹도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인 측면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측면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운동을 뭘로 했냐면 칼로리 소모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피트니스 센터에 있는 그 트레이너밖에 없을 거예요. 쇼니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칼로리 소모 못해요. 여러분 밥 한 공기가 정상적인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에서 350칼로리인데 300에서 350칼로리를 소모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5시간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칼로리 측면의 다이어트라든가 칼로리 운동의 요법은 칼로리가 소모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밸런스가 깨진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운동이 필요하다. 근데 운동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운동 있죠.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그다음에 고강도 인터벌. 그러니까 무산소 운동 같은 경우 웨이트 같은 거 포함해가지고 웨이트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병에 걸렸어.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 그러면요.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은 뭐냐? 하면은 웨이트예요. 웨이트. 밝혀진 걸로는. 그러니까 웨이트만 좋아요. 유산소 운동은 나빠요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인슐린 저항성 측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운동을 매일매일 내가 몸개달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내가 이 목대달 15분 하시잖아요. 15분 하면서 그 중에서 한 세트 끝나기 전에 1, 2분 제가 보기에는 1분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1, 2분 정도를 갖다가 숨이 여기 턱에 막히는 것처럼 막 한번 달려보는 거 있죠. 이렇게 나한테 맞는 누구한테 맞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한번 달려보는 거라든가 그렇게 하면은 그게 어떤 거가 될까? 아니면 4세트를 한다 그러면 마지막 세트 중에 하나를 그렇게 하셔도 괜찮죠. 마지막 세트에 1, 2분을 그렇게 되면 내가 약간 숨찬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웨이트 그러니까 고강도 인터벌 운동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운동을 권하냐면요 내가 살살 걷다가 숨차게 빨리 걷는 거 있잖아 숨차게 빨리 걷는 거 어르신들은 뛸 수가 없으니까 내가 숨을 나한테 맞는 숨차게 빨리 걷는 거를 하라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뭘 하냐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바이크를 사시게 되면 집에서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그 바이크에 앉아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5분 각각의 최선은 다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그게 늘어나서 15분 정도를 매일매일 한다. 그러면 그분은 내가 보기엔 인슐린 저항성을 식단과 맞춰서 그걸 한다 그러면요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고 저는 이제 앞으로는 뭘 할 거냐면 그 바이크를 활용할 거예요. 바이크. 왜냐하면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아니면은 사실 공해가 너무 심한 데서 또 몸개달 하는 거 저는 추천을 안 해요. 왜냐면은 저도 저기 중남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차가 위에서 달리고 사람이 밑에 있거든요. 그러면요 이 중금속은 이게 다 밑으로 떨어져서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해독 트레킹 같은 경우 가끔 이제 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산에서 운동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맞게끔 해야 돼요. 5시간 해라 3시간 해라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맞춰야 돼 그거를.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괜찮아. 5시간 하면 막 너무 개운하다고 하는데 저는 막 5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온 그게 안 돼요 저한테. 그리고 발가락이 너무 아파갖고 발목이랑 발가락 이런 무릎이 어떻게 하다가 한 번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나 평생 하려면 못해 이럴 정도가 되니까 나한테 맞는 3시간짜리 아니면 코스를 여러분들이 그런 완만한 코스를 정해서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저탄고지에 대한 거 식단도 그렇고 이제 여기 사장님께서 저탄고지 바이블 이 책 사셨는데 이게 기준이 되면 좋아요. 근데 저탄고지를 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식단을 한번 생각해보죠. 식단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뭐냐면 정제 탄수화물과 과당을 끊는다예요. 이게 저탄고지 첫 번째는. 첫 번째 뭐냐면 정제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이 뭐예요? 우리가 먹는 밥, 빵, 떡, 국수, 정제 탄수화물 끊는다. 그 과당과 정제 탄수화물 끊는다. 저탄고지.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뭘 더 먹어요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식단 정제 탄수화물을 끊는다. 그 정제 탄수화물이 뭐야? 그러면 밥, 빵, 떡, 국수, 빵, 피자, 햄버거, 치킨 그리고 튀긴 음식을 끊는다요. 튀긴 음식. 제가 제일 나쁜 음식이 뭐라 했어요? 탄수화물을 탄수화물을 콩기름에 튀겨서 거기다가 뭘 봐요? 단 소스를 바른 닭강정. 네, 그거 떡꼬치 그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거. 그건 제가 다 끊어야 돼. 이거 그리고 튀긴 음식을 무조건 끊어. 그러면 이제 딱 생각하는데 뭘 먹어 그래요. 라면도 다 끊으셔야 돼요. 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걸 버렸어. 그다음에 과당도 그러니까 과일이 나쁜 게 아니라 단 과일. 우리가 GI 지수라고 낮은 과일이 뭐냐면 자두나 복숭아 같은 거. 사과도 껍질째 드시면 돼요. 껍질째 하루에 뭐 한 개는 좀 그렇고 저는 그냥 만약에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 한 개 먹을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반 개. 또 아주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4분의 1쪽. 근데 저는 반 개까지는 식후 2시간 후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GI 지수가 낮은 과일을 먹는다. 그리고 막 파인애플 이런 과일. 그래서 이 책에는 뭐냐면 어떤 과일을 먹어요? 그러면요 제일 대표적인 과일을 블루베리를 해요. 아보카도, 블루베리 이렇게. 근데 맛이 없어 우리는 막 그 과일 싫어. 그러니까는 만약에 요즘에 제철 과일이다 그러면 저는 복숭아 딱딱한 정도 뭐에 블루베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드세요. 과일이 먹고 싶어 그러면요. 그릭 요거트 있죠. 달지 않은 그릭 요거트 있죠. 네. 달지 않은 요거트, 그릭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 냉동 블루베리 있죠. 걔를 듬뿍 넣어서 그냥 드세요. 이것도 괜찮아.
하나의 방법이야. 좋은 과일은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일어나자마자 과일은 보통 우리가 먹는 과일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리가 아침에 먹는 과일이 황금 과일, 황금 금이면 점심은 은이고 저녁에 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떻게 먹냐면요. 과일은 그냥 아무 때나 드셔도 되는데 아침에 내가 만약 건강한 사람이라면 사과 반쪽, 사과 4분의 1쪽도 문제 되진 않아요. 아침에 과일이. 근데 건강하지 않은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 비만이야. 아니면 당뇨야. 고혈압이야. 문제가 있는 몸이야. 그러면 아침에 과일을 먹었을 때는 갑자기 혈당을 치솟게 해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과일이 아니라 뭘로 드시냐면 저탄고지 식단으로 차라리 내가 만약에 드실 수 있으면요. 어떻게 드셔요? 샐러드 있잖아요. 야채는 많이 먹으면 좋아요. 야채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먹으려도 잘 못 먹어. 왜? 씹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그 샐러드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올리브 오일에다가 듬뿍 하셔갖고 몇 개를 먹어요. 드시고 싶은 만큼 드세요. 오 진짜요? 거기다가 그 계란 후라이 올리브 오일에다가 후라이를 했는데 거기다 건강한 치즈 있잖아요. 치즈. 노란 치즈 시중에 파는 거 말고 건강한 치즈 있어요. 저기 색소 같은 거 집어넣지 않은 건강한 치즈를 갖다가 쭉 덮으세요. 덮은 다음에 걔를 갖다가 샐러드에다 넣어가지고 같이 샐러드랑 같이 이렇게 얼마큼 먹어요? 그냥 내가 배고프면 배고프지 않은 만큼 드세요. 아니면 거기다가 쉐이크를 먹는데 제가 아침을 잘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몸을 많이 쓰는 분들은 아침에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때 심지어 뭐라 하냐면 방탄커피를 시원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쉐이크를 타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거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은 더 드세요 그럼. 아니 그렇게 많이 먹고 그럼 살을 빼라는 거예요? TR90 하라는 거예요? 말으라는 거예요? TR90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15일 날 점프 스타트 기간에 뭘 해야 되냐면요. 그 사람을 적게 먹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올바른 식단을 만들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건강하게 먹는데 15일 동안 후에 점프 스타트를 잘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살이 빠졌네라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적게 먹지? 이 책의 끝부분에 어떤 게 나와 있냐면요. 다이어트를 다 시켰어. 그랬을 때 제일 요요가 크고 몸을 인슐린 저항성을 크게 만드는 식단이 뭐였냐면요. 저칼로리 저지방 다이어트였어요. 그럼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뭐예요? 다? 이제까지? 저도 그거 했거든요. 옛날 방식인데 점프 스타트 기간에 식단을 뭘로 했냐면요. 다 저칼로리 저지방으로 시켰어요. 다. 점프 스타트 하는 기간에는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말고 칼로리를 좀 줄이죠 당연히. 그리고 뭘 먹었어요? 저지방. 그래서 다이어트가 시작하면 다 우유도 저지방, 다 뭐 저지방 뭐 없을까? 근데 실험을 했어요.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높이는 상태가 뭐였냐? 저칼로리 저지방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할 때 그래서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일반적인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다이어트를 끝나고 나서 몸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야금야금 돌아와서 결국은 어떻게 돼? 다 뚱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거 다 그렇게 많이들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TR90란 위대한 제품과 같이 만약에 먹는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시기를 해요. 그럼 사람이 그래요. 나 이렇게 먹고도 살이 빠진다는 소리야? 내가 너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안 빠지면 내가 책임질게 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해봐야 돼. 내가 해봐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사장님을 만났는데 사장님이 그래요. 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면요. 만약에 잘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뇌가 에너지를 보통 우리가 먹으면 단 거가 땡겨서 먹으면 포도당으로 이게 에너지를 쓰이거든요. 뇌가. 근데 이제 지방으로 이 에너지가 쓰여요. 그럴 때 나타나는 명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핑 돌아요. 머리가. 핑 돌아요. 약간. 그리고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어떤 냄새가 나냐면 아세톤 냄새가 나요. 그게 뭐냐면 내가 케톤 상태. 몸에서 지방을 쓰는 상태가 됐습니다를 알려주는 그 두 가지 상태가 뭐냐면요. 케톤 상태인데 케톤 수치가 높아져요. 그 케톤 수치가 혈액내에 높아졌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몸을 지방 대사로 씁니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몸에 염증을 잡는 행위를 그게 하는 거예요. 염증을 잡는 거.
아 사셨어요? 호흡으로. 하는지 한 번도 안 했어. 그거 해보세요. 거기 보면 기준 수치가 있어요. 기계마다 기준. 미국도 없는데. 예, 그거 해외 배송이 들어. 해외 배송도 있고 그래요. 그 소변으로 하는 것도 있고 병원에 가면 피 뽑아서 하는 것도 하는데 소변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저는 호흡으로 하는 걸 사가지고 이렇게 호흡으로 재보거든요. 갑자기 몸이 핑 돌면서 제가 입에서 약간 이렇게 약간 아세톤 냄새 아시죠? 요즘 네. 아세톤 냄새, 그 케톤 냄새가 그래요. 약간 내가 입에서 무슨 아세톤 냄새 같은 게 이렇게 나지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냄새가 났을 때 내가 이게 무슨 상태? 저탄고지 상태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상태. 그래서 처음에 방탄커피 드시는 분들이 아침에 공복에 방탄커피만 드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방탄커피를 드시면서 그렇게 고지방식이 아까 말한 올리브 오일에다가 계란 후라이에다가 샐러드를 막 먹었어. 배불리 먹고 나서 방탄커피도 배고파서 한 잔 먹었어.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빙 이렇게 돌아.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이 뇌에서 에너지를 갖다 포도당으로 쓰지 않고 지방으로 대사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얘가 계속되냐? 아니에요. 뇌는 적응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안 그러다가 또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떨 때 내가 지방의 수치가 좀 높은 날이 있어. 오늘은 탄수화물 비율이 너무 낮고 지방의 수치가 높을 때 다시 한번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내가 도대체 얼만큼의 비율로 먹어요? 그러면은요 저탄고지의 비율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방을 50으로 먹고 탄수화물을 단백질을 3으로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2로 먹는 게 처음에 하는 방식이에요. 다시 보내. 그러니까 5대 3대 2. 이게 뭐냐면 5가 뭐냐면 지방, 3이 탄수화물, 단백질 그다음에 탄수화물 이렇게. 예.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그럼 탄수화물을 아무것도 먹지? 아니 탄수화물을 먹되 여러분들 좋은 탄수화물 있죠. 그 탄수화물 좋은 탄수화물이 뭐예요? GI 지수가 낮거나 아니면 이런 거 렌틸콩, 병아리콩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샐러드집 가면 나오는 흑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현미 그다음에 렌틸콩 거기다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약간 우리가 씹기 어려워. 한참 씹어야 돼. 그런 통곡물 있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드세요. 근데 그런 걸 마음껏 드시라고 했더니 소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저한테 막 소화가 안 돼. 근데 그 소화가 안 되는 거가 뭐냐면요. 섬유소가 거치는 식이 많거든요. 여러분 이 방탄커피에 들어가 있는 게 방탄커피가 왜 좋냐면 여기에 MCT 오일 있어요. 코코넛 오일에서 수출한. 얘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먹었을 때 아까 말하는 지방의 공급원으로는 쓰이지만요. 여기에 있는 MCT 오일이 단세사슬 지방산이에요. 우리가 이거 이제 참고로 알아둬요. 채식하는 사람들이 있죠. 채식하는 사람들은 지방을 안 먹는데 지방을 먹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먹는 것 중에서. 그게 뭐냐면요. 야채가. 채소가 지방이 아닌데 지방 역할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뭐냐면요. 우리가 그 생야채를 먹잖아요. 생야채 안에는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 섬유소가 많은 건요. 우리 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프리바이오틱 말고 프로바이오틱 말고 프리 있죠. 네. 걔가 뭐냐면 먹잇감 되는 거. 네. 먹잇감이 되는 게 식이섬유거든요. 식이섬유를 갖다가 장내 유산균이 먹고 내뿜는 거가 뭐냐면 단세사슬 지방산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뭐냐면 몸에 있는 염증을 다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에 뭘 쓰냐면요. 저탄고지 할 때 단쇄, 지방산의 종류 중에서 단쇄, 고리가 짧은 거예요. 짧은 거. 지방산이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수 있지만요. 길이에 따라서 단세사슬, 중세사슬, 장세사슬 너무 어려워. 그냥 길이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먹는 방탄커피에 있는 MCT 오일이라든가 야채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샐러드의 섬유소 속에 단세사슬 지방산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걔를 먹으면요. 걔가 그 단세사슬 지방산을 많이 만들어내고 지방산을 만들어내요. 섬유소가. 그래서 걔가 어떻게 돼요? 몸에서 지방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역할이 뭐예요? 염증을 잡아줘서 염증의 대부분이 당뇨, 고혈압, 비만 이런 게 다 염증이야. 대장암 이런 거. 그래서 걔가 그 역할에서 방탄커피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아침에. 근데 이게 이걸 배우다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 이해가 잘 안 가고 이게 진짜 그게 맞나 그러게 되는데 몸에다 꼭 해보세요. 제가 이 강의를 먼저 한 팀이 있어요. 하모니 팀에 먼저 한 팀이 있는데
막 저한테 막 그래요. 사장님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TRIT를 해서 더 이상 전혀 이게 이 지방이 변화가 없는데 그것도 연세가 60대신 분이신데 요즘에 막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이 내린다고 하는데 몸무게 변화는 크게 없었는데 보니까요 체지방률이 막 2% 3%씩 많이 빠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가 그랬대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배불리 먹었는데 살이 빠짐 이상하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지방을 든든하게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5대 3대 2 이게 이제 기본이야. 기본으로 절탄고지를 시작하는데 요게 잘 적용되면 6대 2대 1 아니 6대 2대 2. 6대 2대 2 이렇게 해도 아니야 6대 3대 1이요. 6대 3대 1 이렇게 하면 돼요. 6대 3대 1. 6대 3대 1. 그리고 진짜로 저탄고지 많이 그냥 극단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극단까지는 아닌데 저탄고지 끝판왕은 7대 2대 1이에요. 이렇게. 예. 근데 무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게 먹어요. 예.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작게 먹어요. 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6대 3대 1을 한다고 하거나 6대 3대 1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5대 3대 2가 돼. 나도 모르게 먹는 그 내가 야채를 먹으면은 그거는 뭘 먹은 거예요? 탄수화물을 먹은 건데 야채를 먹은 거는 내가 탄수화물의 계산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야채를 잘 안 먹으면 어떡해? 근데 야채를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숨은 야채라도 먹어요. 야채를 먹는 많은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섬유소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다면요. 우리 파이버넷을 꼭 그냥 무슨 걸 해더라도 파이버넷을 꼭 드세요. 왜냐? 섬유소 때문에. 근데 이제 오일에다가 살짝 이렇게 되게 좋아요. 엄청 좋아요. 올리브 오일 버터에다가요. 막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드세요. 파이죠, 파. 파, 뭐 브로콜리, 야채 이런 거 갖다가요. 올리브 오일을 버터에다가 막 볶아. 그다음에 약간 소금 뿌려. 소금도 안 뿌리시는 분들은요. 치즈 있잖아요. 치즈를 거기다 덮어. 심지어는 막 덮어. 그래서 막 찌찌 늘어서도 막 드세요. 파 맛있겠다. 엄청 맛있어요. 파. 엄청 맛있어요. 파. 그다음에 저탄고지 할 때 내가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한식으로 요리가 많아요. 그다음에 백숙 같은 걸 하는데 밥을 넣지 않거나 밥을 진짜 조금만 넣어. 아니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종류의 건강한 탄수화물을 넣어서 백숙을 해가지고 거기다 파, 뭐 양파 같은 거 때 아니면요 거기다가 탄수화물을 뺀 대신요 감자 있죠. 감자랑 고구마를 좀 넣어가지고 으깨서 그 백숙 같은 거를 드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닭을 사다가 먹겠는데 튀긴 닭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죠? 에어프라이어에다가요. 올리브 오일을 살짝 바르면서 그냥 구워. 구워서요. 야채 같은 거 많이 같이 구워. 괜찮아요. 그런 건 충분히 드셔도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 잔불에 그 위에다가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버터를 발라서 다 빠져버려. 예, 그렇게 가지고 드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까지 다이어트라든가 건강 상식에서 기름을 적게 먹느냐. 그런데 난 삼겹살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삼겹살을 사세요. 좋은 삼겹살을 사서 야채에다가 왕창해서 뭐냐면은 쌈장은 된장이 아니에요. 파는 시중의 쌈장은 뭐예요?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밀가루예요. 거기 많이 들어간 거예요.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베이스를 보면.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쌈장 없이 어떤 거예요? 기름장이죠. 기름에다가 저기 들기름 같은 참기름 넣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찍어서 아니면은 어떤 거를 드시냐면 쌈장 같은 경우는 집에 옛날 집된장 같은 거 있죠. 시골 된장 그런 거에서 삼겹살에다가 그 대신 우리 그 쌈 있잖아요. 쌈채소 그런 거 듬뿍 해가지고 드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드시고 나서 냉면을 드신다든지 그런 거 말고 된장찌개 밥에.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냉면 먹는 사람들 뭐 그런 거 나쁜 거 먹는 사람들 벌금 내기야. 왜냐면 감시. 저탄고지 하면은 뭐 고기를 많이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올바른 식단으로 가는 거야. 탄수화물을 갖다가 우리가 정제 탄수화물을 없애고 그래서 제가 정제 탄수화물을 없앤 상태에서 내가 양질의 지방을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저탄고지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가 아까 그러니까 정제
탄수화물을 끊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내가 끊었는데 배가 고파. 나 배가 고파가 헛헛해. 그 순간에 뭘 채우느라고요? 지방을 뭘로 먹을까? 이렇게. 내가 만약에 정제 탄수화물을 끊었는데 배가 고프면 여러분들은 지방을 덜 채운 거야. 예. 그래서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내가 먹거리에 대한 욕구의 상태가 없어져야 돼. 때가 돼가지고 배고픈 거가 되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게 되면 내가 탄수화물을 끊은 자리에 지방을 집어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어떤 지방을 집어넣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또 하시는 거 뭐냐면 제가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 점심을 뭘 먹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냥 밖에 뭘 드시냐면요. 그 요즘에는 막 푸지옥 같은 데랑 뭐 한촌설렁탕에서 나쁜 거 집어넣지 않는 상태에서 된 갈비탕, 그 다음에 곰탕, 도가니탕, 뭐 수육 이런 거 있잖아요. 순댓국 이런 게 다 뭐예요? 저탄고지예요. 근데 거기다 단 어떡하냐? 밥을 한 공기를 다 말아 먹어.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만약에 밥을 좀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요. 조금만 드세요. 한 3분의 1 공기에서 2분의 1 공기를 넘지 않게. 근데 밥을 많이 먹고 싶어.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 밥을 많이 먹지 마시고 차라리 거기에 있는 국물을 다 드세요. 우리는 뭐라 하냐면요. 이제까지 뭐라 그랬냐면 저탄고지 할 때 국물 먹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짜게 먹어서 고혈압이 왔어요? 아니에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염증이 오래돼가지고 먹거리가 잘못돼가지고 그게 인슐린 호르몬에 대한 분비에 이상이 생겼고 그 이상이 생긴 걸로 인해서 내가 고혈압이 왔고 그래서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그 짠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리고 뭐냐면은 그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요 저염식을 나중에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는요 꼭 저염식을 하지 않게 해요. 그렇다고 짜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적당한 소금은 섭취해야 된다. 근데 그 소금이 뭐냐 시중에 나와 있는 적당한 소금. 우리가 우리 신한 소금이 전 세계 1등이에요. 우리는 막 히말라야 핑크솔트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한 소금.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집안에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소금이 나오는 철에 미리 사서 걔 간수를 빼. 다용도실에 간수 뺄 때 저는 하기 때문에 아는데 그 소금물이 나오거든요. 물이 나오니까 끈끈하게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키친타올을 여러 겹 해가지고 거기다 깔아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소금 20kg짜리 해놓고 그걸 지금부터 사서 몇 년씩 놔둬. 그러면은 이게 2년, 3년 그 소금 여러분 딱 되는 순간요. 소금이 왜 달지 이래. 요즘에 씻어서 나오는 소금도 있더라고요. 신한 소금. 거기 왜냐면 그게 많으니까 되게 여러 가지 잡소금이 많아서 그럴 거. 그래서 간수 빼가지고 그런 소금 드세요. 그러면 저렴하게. 그래서 중국산 김치가 왜 나빠요? 걔네들이 정확하게 NA를 쓰는 거예요. 나트륨만 들어가게 쓰는 거예요. 소금은 오래되면 소금. 예, 잠시만요. 무식하게 커요. 여기 뺏어봤더니 저 엄청 좋아해요 강아지. 뭐 강아지 있는 집이 두 집이지. 노소미 사장. 노수미 사장 열렸다. 괜찮습니다. 좋아요. 소금. 그래서 그 중국산 김치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한국에서 제대로 담은 김치는요 그 배추를 소금으로 잘 절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2년 3년 돼가지고 묵은지가 아삭아삭하잖아요. 엄청 맛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해서 이런 거 먹어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묵은지 같은 거 해가지고서는 총삼겹살 같은 거 푹 쪄가지고 거기다가 올리브 오일 같은 거 뿌려요. 그래서 푹 삶아. 그래서 거기서 그 김치 싸가지고선 드세요. 거기서 약간 그다음에 좀 짜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먹는 아까 밥이 뭐가 현미밥이랑 흑미밥 조금 해가지고 그걸 비율을 조금 해가지고 드세요. 먹을 거 많죠. 먹을 거 많. 근데 이 책은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식이라서 저탄고지할 때 미국 방법이야. 그리고 또 하나 많이 활용하는 게 생선 많이 활용하세요. 생선 많이 활용하세요. 그리고 보니까 코스트코 가니까 무슨 돔 같은 거 얼려서 이렇게 가지고 한 팩으로 많이 팔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활용하는 거 고등어 이런 건 되게 좋아요. 야채 위에다가 고등어 넣어가지고 고등어를 구워서 그냥 고등어를 갖다 막 드세요. 많이 드시고 뭐 가자미 뭐 생선은 다 오케이. 근데 이제 그 생선 중에서 연어를 많이 드시는데 연어는 이게 노르웨이산을 드세요. 보니까 제가 연어 고르는 왜 노르웨이산을 드시라고 하냐면요. 칠레산은
칠레산이 좀 저렴할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데 칠레산보다 노르웨이산이 비싸요. 왜 그러냐면요. 칠레산은 그냥 키우는데 연어가 이 바다에서 민물로 거슬러 올라서 이 산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어 자체의 살에 기생충이 어마무시하게 산대요. 아. 근데 그 기생충 검사를 그러면 노르웨이산은 민물에 안 거슬러 오는 게 아니라 노르웨이는요 나라에서 그게 자기네 그 수출하는데 어마무시해가지고 그 노르웨이는 자기네 그 수출할 때 반드시 그 기생충 검사라든가 그걸 100% 하는 거야. 근데 코스트코 거는 다 노르웨이산이야. 그리고 고를 때 살이 찢어지지 않은 탱탱한 걸 고르시면 돼요. 찢어지지 않아요. 옆에 보면 약간 이렇게 벌어지고 찢어진 게 있어. 그런 연어를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나라 거 그냥 생으로 된 거 생선 구워서 그냥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탄고지 할 때 고등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고등어가 가끔 이렇게 염지를 잘못해가지고 바깥에서는요 MSG 같은 그런 소금을 넣어가지고 염지한 고등어 생선구이집이 있어.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피하고 집에서 있는 생선구이. 아니 만약에 생선구이가 귀찮다 그러고 요리하는 거 귀찮다 그러면요 코스트코 갔더니요 흰살 생선을 갖다가 냉동으로 되어 있는 게 딱 얼려오는 거 그런 거 하시고. 아보카도도 생으로 하는 거는 집에서 보관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냉동한 아보카도가 있거든요. 코스트코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럼 가서 사와서 그냥 얼려. 그러니까 얼린 거거든요. 그럼 녹여서 생선 한 마리 샐러드 넣고 여기다 올리브오일 해가지고 무한대로 계란 프라이 하나 더 넣고 해가지고 그거 드셔보세요. 얼만큼 먹을까? 얼만큼까지 먹을까요? 그렇게 내가 마음껏 배불리 드세요. 저탄고지 했는데 배고프다 그러면요 내가 반드시 탄수화물 빈자리에 지방을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예. 명심하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나는 궁금한 게 있다. 예. 혹시 그 배부르긴 한데 뭔가 단 거 땡기는 거는 기름이 모자라서 그런 거. 예, 맞아요. 뭔가 헛헛한 거예요, 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많이 먹었는데도 그럴 경우는요, 내가 당을 자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이제 좋은 당을 먹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그릭 요구르트에다가 아보카도 얼린 것도 팔거든요. 거기다 좀 듬뿍 넣으면요, 고단 맛이 있어요. 우리는요, 제가 해보니까 저탄고지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단 거를 많이 먹었는지 처음에는요 블루베리 냉동 블루베리 먹으려고 했더니 냉동 블루베리가 맛이 없어. 느끼는 게 진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닝닝하게 느껴져. 근데 내가 저탄고지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내가 단맛을 갖다가 이렇게 좀 멀어지니까요. 어느 순간 글릭 요구르트에다가 그 넣은 것이요 좋게 느껴져요 제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단 거를 갖다 충족하시면 돼요. 단 게 만약에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단 것 중에서 진짜 단 게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요 아스파탐 같은 그 대체당 말고 그 인슐린 저항성을 아직까지는 높이지 않는 당이 뭐냐면 스테비아 당이랑 알룰로스 그다음에 에리스톨 같은 요 세 가지 당이 있어요. 바깥에서 팔아. 그게 예, 있어요. 그런 당. 스테비아. 우리 스테비아. 예. 그래서 우리 TR9에 있어요. TR9에 들어 있어요. 에리스톨. 예. 선생님 지난번에 저기 빵 알려주신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온라인상에서는 어떤 거예요? 그거 온라인 에리스톨. 찾아볼게요. 왜냐면 그거 뭐냐면 싸워도 만약에 내가 빵이 먹고 싶어. 에리스톨. 여기 책이 또 잠깐만 여기 책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 책을 몇 페이지를 참조하시라고. 이 선생님이 원래 스테비아 쓰고 있었어요. 이 중에 셋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저는 뭐 우리 스테비아 썼어요. 스테비아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제일 난데 스테비아가 종류가 나가서 보시면 스테비아 종류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에요. 되게 야, 맞아. 비싼 모를 때 비싼 거 사세요. 왜냐면 순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뭐 비싼 거. 겁나 달아. 저희 엄마 그거 모르는데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엄마 처음에 구매할 때 모를 때는 비싼 걸 우선 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260쪽에 보면요 권장 식품 품목이 있어요. 인슐린 친화적인 지방과 기름, 단백질, 발효식품, 음료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게 260, 261에 있어요. 요거 활용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기준이 요거야. 260, 261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잘 나와 있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활용할 때 뭐냐면요. 저는 여기 발효식품 중에서 애플 사이다가 있어요. 애플 사이다. 뭐 있다고요? 애플 사이다 들어보셨어요? 예. 네. 드셔보신 분 애플 사이다. 여기 애플 사이다라서
애플 들어가니까 막 맛있는 사이다 같은데 네, 사과 식초. 요 사과 식초인데 요게 어디서 싸게 파냐면요. 코스트코에 싸게 팔어. 코스트코를 많이 왜? 왜냐면요 지금 그거 걸었잖아. 좋은 걸 팔면. 근데 예, 만약에 이거 왜냐면요, 정제하지 않은 코스트코에서 설탕이라고 잘못했다 그러면요 걔네들 다 그랬었거든요. 바꿔주고 그래도 안 바꿔주고 전 된다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거. 맞아요. 맞아요. 그 좋은 것만 팔고. 사워도어도 그럼 여기 가면 사워도 그거를 미국에는 있대요. 근데 한국에는 없어요. 뭐가? 사워도 빵이. 빵 원산지 사워도어 빵. 그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사워도 빵을 갖다가 풍미를 한 거를 조금 만약에 드시면 얘는 많이 먹는 거 안 되고 만약에 사워도우 빵에다가 드신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추천하냐면 사워도우 빵을 갖다가 저는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하게 구워서 버터를 이만큼 넣어요. 아주 두껍게 하나를 쭉 깔아 걔를 갖다가 그냥 먹어요. 샐러드랑 치즈, 어유 엄청 맛있어. 거기다가 계란에다가 치즈를 올린 걸 갖다가 넣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그거 한 2종 드시면요 엄청 배부르거든요. 드셔보셨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쵸. 그러니까는 봐봐요. 그러니까 아 저는 그냥 일단 쿠팡에서 샀는데 별로 신뢰가 안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저는 여쭤봤는데 어디서 사냐면 저는 인터넷에 안 사고 저는 현대백화점 그 판교를 판교현대 판교인데 이번에 다시 오픈했어요. 거기 그 집에 가면은 그 집은 빵이 다 사워도우 빵이야. 거기 이텔리라는 빵집 있어요. 되게 지하 1층에 커 빵집인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맨날 사가지고 와가지고 저는 네. 이만한 거 하나에 8,000원 정도 하고 이만한 거 하나에 8,000원이고 그다음에 견과류까지 같이 먹고 싶으면 호두가 들어가 있는 빵도 있고 무화과 들어가 있는 그 사워도우 빵도 있고 예, 한 살인데도 있어요? 그럼 한 살인 것도 괜찮아요. 전 추천 사워도우 빵. 그래서 치즈를 이만큼 넣고 아까 말씀드린 계란이랑 거기다 뭐 이렇게 넣고 버터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무리 많이 먹는 사람들 2쪽 먹으면 배부르거든요. 네. 예, 이렇게 활용하셔도 돼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결국은 나쁜 거를 갖다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뭐 여기도 책에도 나와 있지 나중에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뭐냐면요. 음식에 바코드를 달아갖고 먹는 음식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사 먹는 거. 그 어떤 거를 피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정제 탄수화물이랑 가공 단백질. 예를 들어서 뭐 햄, 소세지 이런 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먹으면 안 돼. 근데 어쩌다 한 번 먹는 건 괜찮지만 그 한 번의 그 유혹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걸로 여러분들이 60조, 260조가 261쪽이 기준점이 되라 헷갈리면 네. 예. 또 질문. 네? 제가 그 16대 8을 하니까 아침을 안 먹더니 밤에 잠을 잘 못 자는데 뭐 때문일까요? 아침을 안 먹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잔다. 네, 그러니까 아침을 먹으면 잠을 깊이 잘 수 있는데 아침을 안 먹었더니 잠을 못 자더라고요. 아, 저녁에 몇 시부터 몇 시를 그러니까 저녁 8시까지 먹고 네. 12시 이후에 먹고 그랬더니 16대 8을 그러면 저녁에 8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잠을 언제 주무세요? 12시쯤에. 12시쯤에. 근데 똑같이 그 12대 12로 똑같은 시간으로 하면은 잘 수가 있는데 네. 아침을 안 먹고 12시부터 그러면요 당분간 그냥 12대 12로 하세요. 이 뒤에 간헐적 단식은 뒤에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저탄고지부터 하고 제가 간헐적 단식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저탄고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5대 3대 2나 6대 2, 3대 1이나 7대 2대 1이나 이거를 어떤 걸 하세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저탄고지 하는데 내 몸에 맞는 게 있어요. 편한 거. 너무 어렵고 괴로우면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저탄고지를 하되 내가 요 비율은 내 거는 내가 정한다예요. 그리고 철칙이 뭐냐? 배고프면은 내가 내가 만약에 배고픈 자리에는 지방을 채운다. 빈 탄수화물 자리에 지방을 채운다. 그 다음에 내가 정제 탄수화물 모두 끊는다. 그럼 탄수화물 먹지 말래. 그러니까 저탄고지가 탄수화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건강한 탄수화물을 채운다.
뭐 병아리콩이라든가 통곡물이라든가 귀리라든가 뭐 이런 있잖아요. 현미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그런 류로 채우고 샐러드는 많이 활용한다 내가. 네. 그 저탄고지 하는데 그 지방 먹잖아요. 근데 밥 먹고서는 이제 파이버를 먹으면 그 지방을 다 흡착시켜서 빼내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파이버넷이랑 그럼 파이버넷이랑 그래서 오메가3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파이버넷이라는 그물이랑 지방이라는 구조랑은요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파이버넷이랑 오메가3랑 같이 먹어서 내가 사용되지 않는 오메가3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 파이버넷이 갖고 나간다라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요. 우리 몸에 있는 잘못된 그 예를 들어서 노폐물을 갖다가 이 안에 장에 도달해가지고 그 장에 있는 그 식이섬유가 갖고 나간다라는 그 이론을 내가 지방도 흡착해가지고 같이 나간다라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네, 이거를 제가 본사에 얘기해가지고 또 확답을 받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론을 공부를 했는데도 확답을 받았는데 이게 원래 좋은 긍정적인 소문의 속도하고 부정적인 소문의 속도하고는 이 속도의 이게 달라서 같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커피 믹스 보면 지금 그렇죠. 그 커피 믹스에 있는 이게 지방이랑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랑은 네 달라요. 아예 달린 거예요. 네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냥 만약에 내가 파이버넷을 안 먹었다 그러면 음식 먹는 중간에 아무 때라도 먹는 게 훨씬 더 훌륭하다라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야채를 많이 먹는 걸 채식하는 사람들도 지방을 몸에서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식이섬유가 내가 장내에 있는 좋은 유산균이 걔네가 식이섬유를 먹잇감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단세사슬 지방산인데 그 단세사슬 지방산이 내 몸의 염증, 비만, 고혈압, 당뇨를 잡은 그런 염증을 잡아낸다. 그래서 근데 그 단세사슬 지방산이 잘 많이 들어있는 게 MCT 오일인데 방탄커피에 짱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야채를 진짜 안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파이버넷을 반드시 먹여야 돼요. 근데 가능하면은 야채를 둔갑시켜서 이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저탄고지 하는 분들이 야채를 안 먹는 분들 가운데는 차전자 핏가루 있죠. 들어보셨어요? 차전자 핏가루? 그거 그거를 막 뭐 샐러드에다가 막 흩뜨려서 먹으라고 좀 해요. 차전자 핏가루. 차전자 핏가루로도 저기 코스코에 팔 거예요? 차전자의 껍질을 갈아서 얘가요 진짜 완전히 얘 먹으면요 막 파이버넷처럼 막 그래요? 전 책에서 이제 봤으니까 조금 약간 개념은 좀 쓰세요. 바깥에서 그럼 내가 오늘 뭘 먹을까 그러면은 내가 샐러드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적당한 탄수화물과 고기랑 뭐 해가지고 기름이랑 잘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뭘 드시라고요? 곰탕 드세요, 곰탕. 근데 그 곰탕에 그런 집 있잖아요. 막 속에서 파는 곰탕집 말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활용할 때 쓰는 게 뭐냐면요. 보니까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 한우 도가니탕 중에서 진짜 그것만 이마트를 갔더니 한우 도가니탕 피코걸 파는데 내가 뒤에 성분을 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한우 도가니를 과서 한우 스지를 넣어서 만들 딴 거 아무 MSG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그게 MSG라든가 아니면 인공 감미료라든가 그다음에 거기다 그런 거 넣지 않는 그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 드시면 되는데 제가 귀찮잖아요. 곰탕 만들기. 그래서 가서 그런 거 없는 걸 찾아보니까 피코크게 보니까 비싸요. 한 봉지, 그러니까 1인분에 그래도 바깥에서 먹는 것보다 싸요. 9,000 몇백원 하더라고요. 네, 화장 잘하신다. 맞아요. 그거를 데펴서 먹으면요, 엄청 든든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왜냐면 저도 하다 보니까 막 다양하게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뒤에 뭐가 봤을 때 인공감미료라든가 그다음에 MSG라든가 그런 거 없는 식품을 찾는 거예요, 제가. 아니면 아주 최소한으로 들어가는데 없으면 왜냐면 인공감미료가 우리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피코쿠걸 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홈앤 쇼핑을 보니까 이마트에 그 신세계 맞아요. 이마트 자사 브랜드 있어. 맞아요. 제가 어디를 갔냐면 홈쇼핑에 홈앤 쇼핑을 봤어요. 홈앤 쇼핑을 봤는데
거기 박수홍이 뼈 없는 뭐 소한말이. 소 한 마리, 예, 그걸 봤더니 제가 그거를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단 들어가 있는 게 시중에 파는 간장이 들어가 있을 뿐이야, 조금. 뭐 이렇게 대두 간장. 그거 빼놓고는 그 뼈 없는 거에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그 곰탕에다가 걔를 섞어 하나를 사가지고 섞어. 그럼 약간 간간하거든요. 요 갈비탕은 간간하고 곰탕은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걸 넣어. 그래 적당히 섞어. 그다음에 고기도 먹고 국물도 먹고 하면요. 어머, 엄청 진짜. 아유 멋있어. 짱이 멋있어. 대파까지. 멋있어. 저요 화이버넷은요 먹어요. 항상 먹어요 저는 화이버넷이. 너무 좋다. 여기다가요 뭐냐면요. 여러분 거기다 끓을 때 자세히 말한 것처럼 대파 있죠? 대파도 왕창 넣어도 되고요. 양파도 왕창 넣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야채 있죠? 거기다 펄펄 끓을 때 막 넣어 그냥. 넣어서 막 브로콜리 좋아하면 브로콜리 드세요. 그래서 막 건져 드세요. 그래서 배안 부르다 보면 저한테 더 드세요. 우거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거지. 아유 여기 사장님 킹왕짱 우거지 킹왕짱. 먹을 거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기 261쪽에 이 애플 사이다 비니거 있잖아요. 이거 사과 식초 이걸 어디다 활용해요? 라는 거예요. 네. 얘도 몸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장에서 단세사슬 지방산 같은 역할을 하게끔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게 어떠냐면요. 나가서 내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 많이는 아닌데 먹었어. 먹었다면요. 반드시 이 애플사이다 비니거를 갖다가 소주잔 뭐 반 정도에다가 물에 타가지고서는 얘를 드세요. 아니면은요.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얘를 먹어. 이게 뭐냐면요. 짜장면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짜장면에다 식초를 넣어요 혹시? 근데 그 식초는 딘초산일 확률이 높아. 희석한 거. 그래서 몸에 안 좋아. 네. 근데 이 애플사이다 비니거를 갖다가 유리병에다 잠깐 넣어가지고 희석해가지고 다니시면서요. 내가 탄수화물을 먹기 전후에 얘를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걸 어느 정도 막 높아지는 것 같다가 약간 치솟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감식효도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요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많이 활용해서 싸요. 이게 굉장히 그 효모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사시게 되면 이 안에 가라앉은 게 있어요, 뭐가. 근데 그걸 갖다가 이상한 거라 생각하시면 흔들어서 드시면 돼요. 싸요. 얘가 이게 묶음으로 팔 거예요. 묶음으로 하는데 6병에 한 14,000원밖에 안 해요. 네, 그래서 물에다가 여름에 막 단 거 먹고 싶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갖다가 진짜 탄산이 먹고 싶다 그러면요. 탄산을 섞고 아까 말한 그 단 것 중에 하나를 섞어갖고 같이 이렇게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우리 딸이 다이어트 할 때 그랬어요. 자기는 막 탄산 먹고 그래서 내가 활용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것도 또 끊더라고요. 또 어쨌든 그냥 마시죠. 뭐. 요 애플 사이다 비니거 그렇게 활용하세요. 매실을 담그실 때 이제 어떻게 하냐 매실은 좋은데 매실을 담글 때 여러분들이 하얀 설탕이나 갈색 설탕을 하는데 코스트코에 가면 비정제 원당이 있어요. 매실을 담글 때 비정제 원당으로 앞으로 담그세요. 예, 비정제 원당이 뭐냐면요. 이 사탕수수를 이 표백하지 않은 거야. 원당 그대로야. 그래서 비정제 원당으로 저도 올해는 매실을 갖다가 비정제 원당으로 담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김소영 원장이 저는 모르는데 TV에서 김소영 원장이 그 한의사 김소영 원장이 나와서 가르쳐줬대요. 저는 그냥 지혜를 발휘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GI 지수라는 게 낮아서 설탕으로 하면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담근 거를 해서 하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비정제 혹시라도 집에 그냥 설탕을 쓰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저렇게 매실액기스를 단맛을 넣는데 활용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실 안에 있는 다양한 무기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섭취할 수 있어서 똑같은 만약에 당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매실이 더 낫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물김치 같은 건 많이 활용하셔도 좋아요. 물김치 야채 많이 심심하게 해가지고서 물김치 그냥 막 해가지고 집에서 담가서 드시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물김치 담글 때도 일반 설탕보다는 비정제 원당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막 스테비아 쓰는데 스테비아는 가늠을 안 해봤기 때문에 스테비아를 잘못 쓰면 그 너무 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비정제 원당을 많이 활용하거나 아까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아유 그럼 좋아요. 맞아요.
식초 그렇대. 넣고 그래서 하면 되게 좋죠. 그렇대. 네. 왜냐면 피클도 그렇게 해서 담가서 드세요. 막 오이도 넣고 그다음에 막 비트도 넣고 양파도 넣고 양배추도 넣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담가서 드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생각해보다 이거 봐요. 저탄고지 하면 먹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먹고 싶은 걸로 넘쳐날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순댓국, 곰탕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활용하셔도 돼요. 와. 그다음에 수육 같은 것도 괜찮아요. 수육 같은 거 시켜갖고 뭐 여기다 곰탕 하나 시켜갖고 같이 이런 거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거 드실 때 막 갑자기 느끼한 생각 들어갖고 밥 한 공기씩 막 탁탁.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공복 운동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프리워크아웃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그 전에 방탄커피 먹고 그리고 프리워크아웃을 먹고 이렇게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왜 저기 프리워크아웃은 그 공복을 깨요. 프리워크아웃에 들어가 있는 공복을 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어떤 운동하세요 아침에? 근력 운동 30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끝나서 이제 유산소 운동 30분 하고. 1시간 하시는구나. 네. 그 데이터를 보니까 뭐냐면 공복을 깨고 싶지 않다면 어떤 거냐면요. 방탄커피를 한 잔, 뭐 한 포나 두 포 이렇게 드시고서는 운동을 하세요. 왜냐면 그 방탄커피는 공복을 깨지 않아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프리워크아웃은 깨요. 제가 해보니까 혈당이 약간 높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 힘도 방탄커피는 힘을 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연구 결과에 방탄커피를 먹고 운동을 했을 때 끝나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보다 근육량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만약에 두 개 다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나는 간헐적 단식하는 시간에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힘은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방탄커피를 활용하세요. 하고 운동을 하시라고요. 그런데 아까 네? 풀이 안 먹고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될 때 우리가 프리워크아웃 먹고 포스트 먹어요. 그때는 하세요. 왜냐면 그때 간헐적 단식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아침에 간헐적 단식 시간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깨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 방탄커피를 드시면서 계속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이게 되는 거예요. 코코아도 똑같죠? 방탄코코아도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저는 그 디카페인 먹어도 속이 쓰리더라고요. 디카페인 먹어도 그거는 이제 카페인으로 인한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음식물이 그냥 위가 아직 이제 위가 안 좋은 상태는 어떤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그냥 단순한 자극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기름 성분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갔을 때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면서 위는 좋아지는데 제가 위 좋아지는데 몇 년 걸렸다고 생각하면 한 6년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요 지금은요 파마덱스를 PCC 통에 들어가서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게 한 번 먹는 양이 그걸 빡 털어놓고 물 넣고 해가지고 딱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초창기에 뭐였냐면 저는 라이프팩 하나를 한 번에 못 먹었어요. 한 포를요. 왜요? 여기 제가 그랬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역류성 식도 역물에서 여기 탄성이 다 떨어진 거예요. 위도 안 좋아지고. 넣으면요 걸려 있어요. 맞아. 아니 라이프팩 하나를 먹어서 숨 막히죠 여기 착착 막혀서요. 못 먹어서 그 밥 중간에 그냥 여기다 이만한 그릇에다가 넣고 밥 한 번 먹고 게 한 번 먹었는데도 걸리는 느낌이 자꾸 들어가고 불편해요. 엄청 불편했거든요. 근데 그걸 위라든가 전체 좋아지는데 한 6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한 번에 꽝 좋아지는 걸 통해서 그분 리크루팅도 하고 소개도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같이 뭐 제품이 하나 들어가면요 반응 엄청 느려요. 엄청 느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고백 3세트 0.9%. 티알라인트 3세트 0.9%면요. 역살 잡이 할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요 파마덱스만 많이 먹었어요. 파마덱스만 많이 먹었다니까요. 식단 엉망, 수면 엉망, 스트레스 왕빵 받아. 운동 하나도 안 해. 파마덱스만 이만큼 먹었어요. 파마덱스만 창 먹었어요. 네, 그것만 먹. 그러니까 그 균형이 깨졌다고. 예. 예. 식습관 꼭 해야 돼요. 예. 근데 저는 트레이너들 중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담배 피러 갔다 오는데 매장에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인포에 잠깐만 앉아야 되고. 여기서? 네. 앞에? 오케이. 오케이. 올바른 식습관.
질문 있으신가 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질문 뭐 여기서도 질문하세요. 저한테 질문하셔야 돼. 호스트 메뉴 선생님 호스트 메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질문할게요. 네. 네, 강사님, 저 물어볼 거 있는데요. 네. 우리 아저씨가 당뇨 혈압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설사를 해요. 탄수화물 드셨는데 아니 저탄고지 했는데 저탄고지 일반 밥 먹었는데 제가 저탄고지 해라니까 자기는 그렇게 먹고 못 산다 그래갖고 그냥 일반 밥 먹고 설사해갖고 밥을 며칠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선은 저는 이제 설사를 했을 때 막 멈추게 하는 약 먹는 거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내가 안 그래도 설사할 때 그거 멈추게 하면 더 안 좋다 그래갖고 네. 약을 안 먹었는데 나보고 당신 말 듣다 나 더 죽을 뻔했다 이랬어요. 그럼 이틀을 지금- 막 연휴 쌓아갖고. 지금은 멈추셨어요. 네. 그 이제 지금 병원에서 약 갖다 먹고 멈추긴 했는데 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저탄고지 한번 해보자 하고 네. 아침에 두부를 그 버터에다가 구워서 줬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틀 먹었더니 좀 괜찮아지긴 하는데 나보고 익혀 먹고는 솔직히 못 산다 그래갖고. 그렇죠. 잘 드셔야 되는데 네. 두부는 저탄고지에서 두부가 뭐에 해당되죠? 단백질에 해당되죠. 단백질. 두부는 그러니까 여러분 두부는 뭐에 해당되냐면은 단백질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물론 조금 영양소는 다 있지만 만약에 비중으로 봤을 때는 단백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를 들을 때 네. 내가 생각할 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나중에 헛헛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지방을 많이 먹으라는 거랑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탄고지는 고기를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고기 많이 먹는 다이어트가 있어요. 카니보어 다이어트라고. 근데 그거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카니보어 식단이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저탄고지는 그러니까 정제 탄수화물과 과당을 끊고 그다음에 좋은 탄수화물을 채우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5대 3대 2나 6대 2대 6대 3대 1이나 뭐 이렇게 7대 2대 1이나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어떤 거를 먹으면 탄수화물이고 어떤 것이 단백질이고 어떤 것이 지방인지를 한번 그걸 요 강의를 듣게 해주신 분한테 그거 비율 소개를 받으셔가지고 만약에 요 책 속에서 있다 그러면요. 아까 260, 261쪽에 있는 그 제품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 제품들이 잘 모르겠으면 이름을 잘 모르겠으면요. 제가 알려드린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간헐적 단식하지 않는 남자분들은 아침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아침을 잘 먹어야 된다 생각하는 분들한테 아까 말한 것처럼 야채를 올리브 오일에다가 볶아 양파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샐러드를 볶아서 거기다 계란이라든가 생선이라든가 그런 거 해서 드시게 해도 되고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아니면은 쉐이크 같은 것도 그렇게 같이 해서 한 잔 해가지고 같이 드시게 하는데 그게 아니면요 한국 남자들이라 그러면요 그 양질의 탄수화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현미밥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1 공기나 2분의 1 공기에다가 제가 말한 곰탕이죠 곰탕. 곰탕을 갖다 듬뿍 해가지고선 아침에 드시게 하세요. 그런 식단. 그 대신 탄수화물을 잘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질을 늘렸어. 근데 탄을 갖다가 나쁜 탄수화물을 늘려버리면 고탄 고지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비만의 원인이 돼요. 염증의 원인이 돼. 고탄 고지만 하지 않으면 돼.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공부를 이거 좀 하셔야 돼. 이거는 맞아요. 이게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거. 그래서 제가 저탄고지 하게 되면요. 그래서 오히려 장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왜냐면 이게 단세사슬 지방산이 장 안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요. 장의 염증 같은 거라든가 치매 조직 같은 거가 쫀쫀해지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 했을 때 엄청 건강해지는 식단이에요. 우리 그 메타 배우니까 이게 만병통치약이야? 왜? 그랬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전 자체가 장 안에 있어서의 좋은 유산균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얘기하면 PCC 얘기한다고 세상은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 세상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르게 설명해야 되겠죠. 이제 나중에 우리 메타가 H랑 들어간 PCC가 아니라 다른 꼭 설명해 주세요. 나온 김에 메타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진단하는 것이 일단 좋은지. 우리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먹거리를 잘 해야 된다. 우리가 왜 아플까? 뭐 당뇨, 비만, 고혈압,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염증, 뭐 유방암, 뭐 전립선암, 뭐 대장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아까 지금 5가지 기준 중에서 식사를 갖다가 조절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운동도 아니고 뭐 파마레스도 아니고 첫 번째 식사를 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먹는 게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거예요. 이 먹는 게 내 장으로 들어가서 이 장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이론은 그 안에 있는 유산균만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내가 좋은 유산균 뭐 무슨 세상에 나와 있는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먹어도 내 먹는 음식이 그 유산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잘 먹어도 공기가 나쁘다던가 환경 호르몬에 노출돼 있죠. 그다음에 내가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도 나도 모르게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공기 중에 있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여러 가지 이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컵도 하나 쓸 때 종이컵 하나에 녹아나는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아. 이 책을 한 번 봐도 마찬가지. 이 책을 만드느냐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 있거든. 넘길 때 그냥 넘겨요. 이렇게 해서 넘기거든요. 그리고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많은 환경 호르몬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에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넣어줘도 어떤 이 상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장이 어떤데요? 제가 그랬어요. 장이 누수가 됐다라는 말이 처음에 저는요 장이 약간 부러졌다라는 건가? 그러니까 장이 누수가 되면 어떻게 장이 새요? 여러분 장이 왜 새요? 장이 어떻게 새죠? 근데 장을요 우리는 장이 이렇게 복잡한 장이 그냥 일자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표면은요 그 섬모 조직 있죠. 그냥 쫑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쫑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먹고 아무리 독한 방귀를 껴도 그 독한 방귀를 끼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 안에 부패가 됐는데도 우리는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 정도로 쫀쫀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먹거리랑 환경 호르몬 때문에 장은요 아무리 많은 유산균을 넣어줘도 우리도 PCC 있잖아요. 넣어줘도 그 장이 그 섬모 조직이 쫀쫀해진 치밀 조직이 될 정도로 아주 쫀쫀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뭐예요? 이게 쫀쫀하지 않으면요 거기에 있는 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내 장기 바깥으로 나가. 그럴 때 여자들한테 가장 그 장에 많이 붙어 있는 게 어디예요? 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치밀하지가 않았을 때 어떻게 질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요로도 붙어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그래서 질유산균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유산균이 하나만 들어가가지고선요. 그 질유산균이 들어갔다고 그래갖고 내 먹거리가 바뀌지 않는데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특정한 유산균의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장 안에 여기 안에가 흐트러져 있는 거 느슨해져 있는 거 갖다 쫀쫀하게 해주려면 그게 다 느슨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염증이에요. 염증. 그 염증 중에 염증은 그 염증을 잡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메타 안에 들어가 있는 퍼플 3가지 있잖아요. 걔네가 그 염증을 잡는 거예요. 우선은 염증을 잡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유산균도 있고 다 있지만 염증을 잡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부원료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양질의 음식을 먹었을 때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올리고당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프락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눌린이라는 성분, 돼지 감자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성분도 들어있고 아주 그다음에 좋은 유산균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3가지. 그래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 여기서 걔네들이
환경도 좋게 했어요. 염증을 통해서 환경을 좋게 했어요. 근데 그 환경을 세상에는 뭐냐면요.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프리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 해가지고서는 그 유산균의 먹잇감이 되는 것도 세상에서 넣어줘. 그러면 그 넣어줘도 내가 그 조직 자체가 염증이 너무 커져버리면 유산균이 들어가고 유산균의 먹잇감까지 들어갔는데도 걔가 그 이 치밀 여기가 느슨했던 조직이 염증이 나아지면서 짠짠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생태계 자체를 갖다가 염증을 바꿔줘야 되겠다. 그게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산균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장 안에 있는 총체적인 생태계라는 거예요. 그 총체적인 생태계를 갖다가 염증을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유산균이 넣어줘도 유산균의 먹잇감이 넣어줘도 얘네들이 다 못 살아. 그 세상에 있는 제품들이 유산균의 먹잇감 이런 걸 아무리 넣어줘도 내가 결국은 그 상태가 나쁜 상태가 된다고 하면요. 그 염증을 잡아주지 않으면 걔네가 존재하고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저탄고지를 하고 이런 방탄커피를 통해서 MCT 오일을 넣어주고 하게 되면 그리고 야채 같은 걸 신선한 야채를 통해서 섬유소를 섭취하게 되면 그 장 안에 유산균이 활동을 해가지고 좋은 활동을 해가지고 좋은 거를 만들어내는 지방산을 만들어내는데 그 역할이 단세사슬 지방산인데 걔네가 그중에 단세사슬 지방산 같은 거 만들어내면요 걔네가 거기다 부가적으로 염증을 확 잡아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메타를 의지해 TRIT만 의지해서 내가 식이요법을 바꿔보지 않으면요 나중에 메타를 먹었는데 처음에 효과가 있는 듯한데 나중에 뒤로 가서 효과가 없어져. 왜? 왜냐하면 이 먹거리가 먹는 게 이긴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막 강조를 하는 거야. 먹는 걸로. 그래서 그 먹는 걸로 어떤 걸로 먹어요라고 하는데 정제 탄수화물과 과당을 끊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안 돼. 그래서 근데 진짜 될까? 여러분한테 해봐요. 여러분한테. 아침에 일어날 때 달라지잖아요. 몸도 달라지고 달라져. 근데 뭐 한 번에 일단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많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뉴스킨이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데모는 뭘로 하세요? 데모 8대 특성으로 이제 데모를 하면요. 여러분들 아마 바깥에 나가서 공격 허벌받을걸요. 공격 대상이 돼요. 8대 특성으로만 데모를 하면. 이제 8대 특성은 뭘로 나와야 되냐면요. 우리는 스토리로 나와야 돼요. 나중에 그거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할게요. 왜냐면요. 8대 왜 그러냐면 8대 특성 데모하면요. 약산성이 맞아. 피구 구조상 약산성이 맞는데 8대 특성으로 차이를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빌미가 돼가지고 다른 데도 있는 제품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못 배워갖고 가져가가지고서 이런 거 있잖아. 우리는 천연 방부제만 쓴다. 천연 방부제만 써요?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 너네도 케미칼 쓰냐? 그리고 케미칼 쓰는데 어떤 케미칼을 쓰냐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죠? 네. 그런 것도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뉴스킨의 차이를 만들어내나요? 8대 특성이 이제는? 네, 우리 회사와 같은 비스무리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물론 에이지랑 말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에이지랑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럼 앞전에 했던 그 행위를 우리가 과거에 했던 스토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 얘기를 갖다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는지 관계가 있는데 이 팀에는 그래도 좋은 훌륭한 강사분들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거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그다음에 이 저탄고지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TRIT랑 저탄고지라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거기다 플러스 뭘 하시면 간헐적 단식까지 만약에 하게 되면 아주 좋은데 간헐적 단식은 종류가 12시간 먹고 12시간 굶는 거 12대 12. 그 다음에 내가 16시간 굶고 8시간만 먹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거가 있냐면 16대 8. 그 다음에 18대 6.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일주일 중에서 5일은 잘 먹고 5일은 저탄고지하고 이틀은 굶는 거 이렇게 날로 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12대 12로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보통 8시간 좀 약간 자면서 이렇게 함께 그게 우리가 없는 거 어떤 게 가장 옳은 건 없어요. 간헐적 단식하는데 나한테 맞는 거. 저탄고지 비율도 나한테 맞는 거. 근데 원칙은
정제 탄수화물과 과당은 끊는다가 원칙이고, 그리고 뭐 세상에 놓여 있는 음식 중에서 내가 생각을 해본다. 내가 배고프다 그러면은 내가 탄수화물이 빈자리에 지방을 채워오지 않았구나. 그래서 어떤 지방을 먹을까가 원칙이고, 그다음에 저탄고지 하면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야채는 먹으면 안 돼. 야채를 잘 먹고 좋은 지방을 먹는 게 저탄고지지 야채를 안 먹는 게 아니다. 그게 원칙이다. 그러면 어렵지 않죠 우선. 예. 네. 그럼 저번에 제가 선생님 질문하셨을 때 우리 걸로 좀 단 거를 보충할 때 우리 거 그 비타민 C와 아연이랑 그다음에 비타민 D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당뇨 같은 게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그러면요, 막 단 거가 좀 궁금하다 그러면요, 그 비타민 C 아연은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비율상. 그래서 비타민 D를 드시는 게 맞아요. 단 게 땡긴다고 하면. 예, 맞아요. 아, 재보셨구나. 맞아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드시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내가 막 배고파 막 그러면 저것도 혈당을 올리기는 해요 약간. 근데 긍정적으로 금세 잘 조절될 수 있는 혈당이야. 뭐냐면 TR9 쉐이크. 그래서 그건 운동 전 후에 잘 드시는 운동을 하는 결과로 드시게끔 한다. 근데 나쁜 혈당을 올리는 그런 건 아니에요. 막 혈당 스파이크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건 뭐냐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줄 알았어. 아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식후 2시간까지 혈당이 얼마나 치솟나를 갖다 꼭 체크를 해주세요. 혈당 체크하는 걸 갖고. 혈당 인슐린 저항성이 있냐 없냐면 식사를 하기 시작해. 내가 집에서 식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재보세요. 식사 끝나고 1시간 있다. 식사 끝나고 2시간 있다. 식사 끝나고 3시간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피크가 식사 끝나고 2시간, 그러니까 식사 시작해가지고 2시간. 그러니까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시간을 재서 2시간까지가 140이 넘으면 안 돼. 근데 탄수화물 식단은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비만이 있거나 하여튼 뭐 그런 뭐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2시간 있다 혈당이 엄청 올라가요. 근데 그 2시간 있다 혈당이 1시간, 2시간 있다 혈당이 혈당 스파이크예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그래요. 혈당 스파이크는 췌장에 진짜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확 올라가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단 거 먹었고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아 단 거 먹었고 이게 혈당이 확 올라가게 하는 그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 같은 그게 술 같은 게 역할이에요. 혈당 확 올리면서 그냥 뭐 있냐 막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혈당 스파이크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혈당 스파이크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요, 내가 밥을 먹었어, 먹기 시작했어, 그 숟가락을 딱 놨어, 그리고 숟가락을 놓자마자 일어나. 딱 일어나서요, 제자리 걷기에도 괜찮아. 15분에서 20분만 걸어요, 무조건. 그냥 걸어. 그럼 만약에 내가 2시간에 혈당이 막 160, 180, 200이야. 근데 나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이게 그러면 그거 당뇨거든요. 혈당이 안 잡히지 않는 거야.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는 막는 게 되게 좋아요. 이게 왜냐면 췌장이 스파이크는요, 뭉근하게 공격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내 췌장을 확 공격해버리는 거야. 그 행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숟가락 놓고 일어나서 그냥 무조건 15분에서 20분 그냥 흔들어서 팔을 이렇게 힘들지 않게 해도 괜찮아. 방 안을 왔다 갔다 하세요. 그냥 밥 먹고. 그러니까 어른들 말이 맞아요. 그거 밥 먹고 누우면 소된다고. 네, 그게 맞는 거니까 움직이셔야 그게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 또 궁금하시면 혹시 그 단백질은 쉐이크 아니면 그 프로틴 바로 충분할까요, 하루에? 내가 고기를 많이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몸무게 곱하기 1g에서 1.5g, 1.2g, 1.2g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내가 60kg다 그러면은 최소한 60g을 먹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소고기 비율로 했을 때 이 주먹만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못 드신다 그러면요, 저는 삶은 계란도 활용하라고 하고 싶고요. 우리 걸로 쉐이크를 한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걔를 하루에 3번 드셔도 괜찮아요. 단백질 그때 봐도 괜찮은데 견과류 있잖아요. 견과류 중에서 저탄고지에 적합한 견과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견과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럼 우리 쉐이크랑 프로틴 바도 괜찮아요. 활용하세요.
근데 그 프로틴 바에 땅콩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못 먹어요. 그거를 못 먹어요. 저 같은 땅콩 알러지. 프로틴 바에 땅콩이 엄청 들어있어요. 땅콩 혹시 알러지 있는 분들은 그래서 꼭 그게 삼가해야 돼요. 열량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쉐이크를 많이 활용하게 해요. 쉐이크. 아, 베이컨은요, 거기 그거가 되게 나쁜 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발색제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많이 들어가 있어요. 베이컨은요. 그래서 베이컨은 정말 먹지 말아야 되는 거라서 차라리 베이컨 대신 삼겹살, 좋은 삼겹살 구워 드세요. 네. 전 청국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청국장에다가 거기다가 뭐 적당하게 뭘 넣어서 곰탕에다가 청국장 국물 만드는 것도 이건가 괜찮아요. 보다. 247. 네, 247페이지. 네. 요 견과류 중에서 여기 247 견과류를 꼭 드신다 그러면 요걸로 드시면 돼요. 인슐린 친화적인 마카다미아가 지방이 제일 높아요. 순탄수화물도 낮고 되게 좋죠. 마카다미아가 어디 있냐면요. 코스트코 갔더니 한 봉지에 있어요. 그 솔티드한 마카다미아 있어서 그거 드셔도 돼요. 물론 마카다미아를 많이 드시면 느끼해서 많이 못 먹어요. 네, 들어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견과류를 추천. 우리 거 견과류를 갖다가 하루에 뭐 정말 그렇다 그러면은 2개 정도 드셔도 돼요. 쉐이크를 같이 드실 때. 저는 뭐 배고프거나 그러면은 방탄커피에다가 쉐이크를 넣어가지고 걔를 갖다가 견과류 한 봉지 먹는 게 저의 그 아주 끼니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마카다미아 먹고. 시중의 견과류는 엄청 유통기한이 길어요. 근데 저희 거 되게 짧더라고요. 짧고 또 하나는 그래서 많이 뭐냐면요, 사놓으면 안 여러분 돼요. 시중에 있는 견과류랑 우리 견과류랑은 비교도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거 짧기도 짧지만요, 일반적인 견과류는요 이렇게 걔네들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양질의 지방을 먹으려고 견과류를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산패가 엄청 심한데 그 산패된 걸 가리는 방법이 뭐냐면요, 고소하게 구워요, 볶아. 또 그럼 산패가 된 게 냄새가 없어져. 그래서 그거 견과류의 가격 차이는 그거에서 오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막 뭐 감미료 넣고 구운 거 넣고 막 나오죠. 그거 가린 거예요. 근데 우리 건 짧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거 진짜 좋은 거예요. 네. 피하려고 하시면서요. 네. 근육 빠지고 막 피부가 늘어지고 가슴이 없어지고 TR 보고 한 달 하셨는데 한 달 하셨는데 예. 그분은 칼로리를 너무 제한하신 거 아니에요? 평소에 보니까 거의 안 드시던 네, 분이 맞아요. 이걸 하시면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계속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분은 하실 때 지방을 드시게 하세요. 여러분 저탄고지 하잖아요. 그러면요 가슴이 올라붙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아, 여기가 지방이지 진짜. 예, 여러분 엉덩이 올라붙어요. 저탄고지 하면요. 가슴 없어졌다고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은 칼로리를 제한했기 때문에 그래요. TR라이트 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어떤 인식이 있냐면, 나 TR라이트 시작했다 그러면 아무리 지방을 먹는다고 아무리 다구쳐도 그 사람이 뭐냐면 칼로리를 제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실험한 게 있어요. 저칼로리, 저칼로리, 저지방 시기를 한 사람이 인슐린 저항성이 제일 높고 다이어트 나중에 실패할 확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탄수화물 고지방을 한 사람이 인슐린 저항성도 없고 다이어트에서 성공할 확률도 높고, 저탄고지하면요 몸매가 예뻐져요. 가슴은 나오고 올라가고. 예. 그분은 아마 한과 쌤이 증명이 음식이 제가 다 들었어. 까칠했거든요. 예 윤기가 없고. 윤기가 생겼어요. 맞아요. 진짜 좋아요. 맞아요. 우리가 여기 겉에 피부가 건강하다라는 건요, 지방산, 우리가 화장품 중에서 세라마이드 뭐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촉촉하고 이거 피부를 보호해주잖아요. 그게 지방 성분이에요. 제가 너무 그전에는 지방 칼로리를 제한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식사 좋아하는 애들. 맞아요. 지방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야채를 항상 많이 먹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고 갑상선제가 있거든요. 어. 근데 그 딜레마에 항상 빠지고 TR을 해도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적상무를 하면서 뭔가 조금 변화가 돼. 그 전에 막 두통이 있었어요.
맞아요. 막 이렇게 아침에 우리 쪄오는 저기 인슐린 저항성의 대표적인 현두통이나 두통. 그러니까 여기가 머리가 쪄오는 오는 듯한 거. 느낌?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게 지방이 없었기 때문에 몸이 호르몬이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랬다는 걸 이제 알게 알게 된 됐죠.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티아를 해도 안 됐었거든요. 맞아. 저렇게 되신 분들이 TR 하면 안 되고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채식주의자였는데 제 강의를 듣고 그리고 채식주의자 중에서 담석 수술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요 간에서 만든 담즙이 그 담낭의 차이거든요. 그게 소화액으로 작용을 하는데 지방을 섭취해야지만 걔가 거기다가 이렇게 섞여갖고 나가는 거예요 담즙이. 근데 채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방을 안 먹고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요 걔를 담즙을 갖다 분비를 못하니까요 거기서 지방이랑 엉켜갖고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 돌을 만들어내요. 예예예. 네네 그래서 섞여내요.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티아를 그렇게 먹었으면 좋겠더라고. 예. 근데 선생님 90일 동안 진짜 저탄고지 하시면서 지방 잘 섭취하면서 그럼 엄청 효과 보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살살 느끼시는데 조금씩 느껴지. 근데 자꾸만 이런 질문을 한다고. 내가 이렇게 잘 먹었는데 살이 빠져?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배불렀는데 다이어트 건강한 거 그럼 내가 조금 덜 먹어야 되는 거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잘못된 걸 먹어서 이 몸이 된 거지 좋은 거를 잘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배불리 드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지가 다 책임질 거야. 막 이렇게 네, 좋은 거를 잘 먹어야 돼. 당뇨약을 먹기 시작하면 꼭 살이 찌더라고요. 예, 그게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왜냐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그 당뇨약의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그 당뇨약을 먹기 시작한다 그러면요, 뭘 돌아봐야 되냐면 내가 약을 먹냐 안 먹냐의 포커스가 아니라 나의 삶의 먹거리의 패턴. 그냥 이 5가지를 살펴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해야 될 거 만약에 고객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그 5가지 중에서 나는 이제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을 티아나이트를 어떻게 집어넣나 아니면 뉴스스펙 메탈을 어떻게 집어넣나가 아니라 이 5가지 중에서 이 사람이 어디에 문제가 있지? 그런데 이 문제 중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 하나하나 찾아가는데 저탄고지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이 반드시 필요해요. 티아나이트를 안 먹는다고 해도 저탄고지를 가르쳐 준다 그러면 뭐가 우리 제품 중에서 들어가야 되냐면요. 예, 유스스펜이나 뭐 예를 들어서 저거 칼슘이라든가 아니면 라이코팩이라든가 오메가3가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예. 예. 혹시 그 성장기 애들이 뭐 소화 때문에 그 흰밥이 좋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뭐 아이고 누가 그래? 어느 의사가 그래? 잘못된 의사들이요. 제가 6년 배워서 60년 써봤는데. 그 현미를 꼭꼭 씹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씹으면 네. 소화 흡수가 안 되니까 오히려 그 영양소를 받아들이지를 못해가지고 차라리 흰쌀밥을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애들한테. 네. 그렇죠. 그 영양소가 하나도 흡수가 안 된다고. 자, 저는 뭐 흰밥을 먹여서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친 음식에 대한 거를 갖다 애가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 입맛으로 계속 살면요. 그 아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는 아이의 식습관으로 부모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거를 걔가 아니 흰밥도 안 먹고 현미도 안 먹여.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흰밥도 안 먹였어. 자, 그걸 그 흰밥이랑 현미를 먹는 게 탄수화물 섭취하면 탄수화물 다른 걸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걔가 입맛이 요즘 애들이 뭐예요? 거친 거를 안 먹으려고 하는 입맛인 거잖아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고쳐놔야 되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갖고 우리는 그래서 그 걔한테 적당하게 어떤 식으로든 해서 먹여야 되는 거죠. 빵도 마찬가지예요. 빵도 지금 사워도우 빵은 이제 질겨요. 먹으면요, 힘들어. 힘드네 이렇게 돼. 힘들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진짜 건강한 아이를 만들고 싶다면은 그래서 그 아이가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되겠죠. 좀 건강한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우리 단백질 쉐이크로 빵 만들어서 막 먹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 되게 부드럽거든요. 약간 거기다 막 우리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넣어가지고 결합 해가지고선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뭐 오븐에 넣어가지고 빵 구워서 만들어 먹이잖아요. 거기다가 버터라든가 치즈 이렇게 가지고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를 안 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고 안 먹으면 되잖아. 근데 왜 먹어? 농담
되고요. 안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변형해가지고 먹고 싶잖아. 근데 그러면 세상에 애들이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아휴 근데 나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잘 먹어서 돈 많으면 뭐 하려고요? 시간 많고 뭐 하려고? 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바꿔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애들이랑 많이 고민했어요. 내가 엄마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걸 하는 과정이 막 하루 이틀에 싹 바꿔 이렇게 못해요. 왜냐면 애들이랑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 오늘은 조금 먹지만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몸이 불편한 이유가 살이 찌는 이유가 건강해지려면 막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탄고지를 떠든 지 한 3년 되니까 애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도 아주 가끔은 예, 땡겨서 먹죠. 그러면은 못하면 치킨 먹고 싶어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은 프라이 해가지고서는 막 거기다 요즘에 구워서 파는 굽네 치킨 같은 거. 근데 건강한 건 아니야. 그 치킨 이렇게 구운 거 굽는 거는 그나마 먹는 거 그렇게 좀 바꿔서 약간 변형시켜서 그렇게 먹자 이렇게 바꿔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런 걸 먹었을 때 불편함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뭘 아냐면 바깥에서 외식을 일주일 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4, 5일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분명히 불편함을 애들이 얘기해요. 이제 거기까지 바뀌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한 번 말했다고 애들 딱 듣는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정말 잘 키우신 거예요. 안 들어. 아까 그때 이진사님 말대로 엄마 어디 가가지고 뭐 배우고 와가지고 삘고 쳐가지고서 저도 그랬어요. 이거 처음에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애들이 엄마 그거 아니야 다 살아 엄마 그 아니 살지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데 그지같이 사느냐 내가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계속 얘기하고 제가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엄마는 왜 TRIT 하는데 살이 안 빠져? 그래서 내가 크다 나 세서 쟀는데 얼마 빠졌어? 0.9kg 0.9% 빠졌어 막. 그랬는데 지금 이제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서 소비자들이랑 친하게 되니까 소비자들이 소개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래 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저 사람이 나한테 진짜 생명의 은인과도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그럴 수 사장님 저탄고지 해가지고 제가 진짜 건강해졌어요 라고 그 한마디 그럼 저는 좋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이 이게 마지막인데 이거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저한테 물어보시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보시고 또 하나는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 되는 부분도 또 같이 또 얘기하고 우리가 TRIT 그다음에 이거 저탄고지 그다음에 운동 저기 바이크도 있고 몸개달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리고 파마덱스 있고 이걸로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TRIT가 이제 체중 조절이 아니라 그 웰빙에 포커스가 돼가지고 그 웰빙 시장까지 하면요. 제가 보기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 웰빙까지 하면요. 그 시장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업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TRIT랑 바이크 하나가 사업자야. 네. 그런 사람도 매달 2명만 만들면 4천지부야. 네. 2명 필요 없어. 놀고 싶으면 노세요. 그냥 2명만 만들면 4천지부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 확신에 찬 어떤 나를 이해시키는 내가 접목시키는 이론이 있어야 돼. 그 이론이 저도 아니고 이 책을 바탕으로 하시고 제가 이 책 중에서 뭐가 달라진 게 있다 그러면은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추가할 게 있으면 추가하고 할게요. 해보셔야 돼. 해보면 쉬워. 쉬운데 안 해보고 머리로 이론으로만 알면 되게 어려워요. 맨날 얘기하는 거. 운전을 글로 배우면 어려워요. 그냥 하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저탄고지를 나한테 접목시켜보는 거죠. 네. 절대적인 건 없지만 저탄고지의 범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양질의 정제탄수화물과 과당을 끊으면서 할까 이렇게. 요것만 하시면 제가 보기엔 여러분 뭐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네. 질문하세요. 네. 질문. 얘가 항상 하는 것이 알고 맞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네. 네. 너무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올해 57세인데 작년부터 불면증이 계속 심해서 네. 네. 파마넥스를 지금 먹고는 있지만 네. TR도 하고 했는데도 이게 자려고 하면 머리가 너무 맑아져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갱년기 증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호르몬 검사하니까 네. 호르몬이 바닥이라서 네. 산부인과 2군데 갔는데 다 호르몬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난 호르몬 안 먹고 이게 우리 파마넥스의 거를 먹는데도 지금 몇 개월 먹는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저탄고지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예, 지금 저기 티알라이티 아니면 티알라이티 하세요? 아니면 네네. 뭐 드세요? 석 달 했어요. 티알라이티 석 달에서 끝내셨어요? 네. 아,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선택이지만 하실 수 있다면 그냥 하세요. 계속 티알라이티 계속 하시면서 뭘 하시냐면요. 저탄고지를 하세요. 저탄고지를 하시면서 그다음에 지금 몸깨달이라는 운동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저기 헤드 트래킹이라는 그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살을 빼거나 어떤 그런 측면이 아니라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줘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저랑 연배가 지금 같으신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여성 호르몬 폐경이 되셔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 여성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을 관장하냐면요. 코티졸 호르몬을 관장해요. 여성 네. 호르몬이 안 나오면요. 코티졸 호르몬에 대한 균형을 깨져버려요. 이렇게 과다하게 나와서.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원인을 알려드리는 건데 아까 코티졸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침에 높이 치솟아야 돼요. 코티졸 호르몬이. 그리고 점심 때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저녁으로 갈수록 이 코티졸 호르몬이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서 바닥에 취했을 때 내가 몸이 축 늘어지게 돼서 그 수면으로 이어지는 게 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와 버리면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이 코티졸 호르몬이 아침에 치솟았는데 점심에까지 높아졌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서 내가 저녁 때 돼가지고 몸이 축 늘어져야 될 상태가 돼야 되는데 얘가 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떨어지다가 중간에서 걸려갖고서는 일정 정도 잘 때까지 유지해요. 그런데 그래서 보니까요. 초저녁에 약간 피곤한 것 같은데 잠깐 자고 나면 그냥 말똥말똥해져. 그래갖고 밤 새도록 내가 정신이 말똥말똥해져갖고 아침에 그냥 잠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반복이에요. 네? 계속 반복이네요. 그렇게. 그게 반복이 돼요.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리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으로 호르몬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HRT 요법이라고 해갖고 2000년 초반에 미국에서 했을 때 유방암이라든가 자궁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아주 자주 산부인과를 가셔서 내가 이 호르몬 검사를 받고 유방암, 뭐 자궁암 이런 데 혹이 없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면요. 지금 저는 TRIT를 계속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저도 그런 수면에 대한 거가 아니 자고 나면요. 그래서 여자들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요. 잠깐 잔 거 같은데 진짜 실질적으로 잠이 들었는데 갱년기 여성들이 이 코티졸 호르몬 때문에 진짜로 잠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 여성들이 공복혈당을 재보면 공복혈당이 치솟아 막 내가 저녁에 아무것도 안 먹고 잘 운동하고 잤는데 전날 자기 전에 호르몬 예를 들어서 내 공복혈당이 예를 들어 100이었어.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120이야. 이런 여자들도 되게 많아요. 이 코티졸 호르몬 때문에. 그러면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5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식사는 저탄고지 하시고 그다음에 수면은 우선은 많이 안 된다고 하면은 수면이 아직은 만약에 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목사님이 하나님이 잠을 안 주시면은 성경책을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면 좀 잠이 오긴 해요. 어쨌든 그렇게 아니 우선은 그 잠은 나중에 문제고 그걸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내가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가 안 맞구나 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 이게 내가 어디가 병에 걸린 게 아니고 당연하고 그냥 이제 운동을 하셔야 돼. 낮에 어떤 운동을 하시냐? 지금 이 일을 소개해 주신 분한테 여기 지금 들어오게 하신 분하고 운동을 가볍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 운동은 내가 뭐 칼로리를 소모한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지만은 그 호르몬의 다른 호르몬, 작동하는 호르몬을 깨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등산을 다니거나 그래서 잠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시게 되면 레벨이 올라가요. 여성 호르몬, 저탄고지라는 식단, 그다음에 그걸 아무리 해도 TRIT라는 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 되냐면 저는 해보니까 4세트 만에 이게 발현이 됐어요. 4세트 만에.
아, 네. 왜 폐경이 50대 초반에 와가지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되니까는 잠도 엉망으로 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네. 이렇게 몸이 돌아오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꾸준히 해보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근데 그 운동을 막 심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몸개달 같은 운동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살살 해보세요. 아니면 헤드 트래킹이라든가 그런 걸 하셔서 하고 낮에 만약에 일이 없으셔가지고 집에 있지 말고 이렇게 누군가와 이렇게 수다 떠는 것도 스트레스의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뉴스킨 안에 이렇게 공부하는 시스템이 많으니까 여기 보면 선생이 오면 공부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럼 공부하는 시스템 공부도 하시고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나 공부하기 싫은 데가 아니라 그런 정신의 상태가 나의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렇게 반드시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신이 우리가 약을 먹어야지만은 그 갱년기를 잠을 그런 극복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거리라든가 잠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건강 보조식품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저도 연배가 같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피부가 다 중력을 받아서 다 늘어지고요. 푸석푸석해지고요. 머리가요 부실부실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저탄고지하면서 TRIT를 꾸준히 그렇게 마치고 나니까 머리에 윤기가 있고 피부에 윤기가 있고 삶에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뭐 특별한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실 수 있는 거를 약을 할 수 있는 거는 최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르몬이 안 나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호르몬 요법을 하면 안 되는 게 호르몬이 건강을 망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최후에 다 해봤는데 안 되면 마지막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RIT를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앞으로 1년을 그냥 꾸준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저탄고지와 운동과 그렇게 하시고 아직은 잠은 금세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좀 이렇게 하시면요 잠이 또 의외로 옛날보다는 그래도 잠이 드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저걸 겪어서 엄청 괴롭거든요. 삶에 활력이 없어요. 잠이 안 오니까. 네. 운동은 점심때 1시간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그러면 운동이 저녁에가 더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이제 점심 때 하셔도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반드시 운동을 하시고 나중에 집에서 이런 것도 괜찮아요. 바이크를 놓으시고 바이크가 있으면요. 그 한 15분 정도 막 이렇게 바이크에 앉으면요. 막 숨이 찰 거예요. 막 이렇게 빡세게 거기 프로그램 중에서 막 산에 올라가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한번 해보세요. 그걸 하시게 되면요. 멀리 안 가고 그 15분 정도만 빡세게 하셔도요. 그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바쁘니까 저는 바이크가 개인적으로 있으니까요. 저녁에 보통 식사하고 나서 한번 저는 5시 이후에 거의 6시 넘으면 안 먹으니까 6시 정도까지 됐을 때 바이크를 한 15분을 그 코스 중에서 빡센 코스가 있어요. 한 15분만 막 타요. 그러고 나서 샤워하고 나서 있으면요. 조금 있으면 막 조금 약간 몸이 나른한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네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잘 됐고요, 여러분. 제가 뭐 뉴스킨 안에 머물고 있으니까 언제나 질문하시고 또 우리 POT 팀을 사랑하니까 언제나 같이 궁금한 거 있으면요, 그냥 같은 팀이다 생각하고 막 질문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앉으세요. 사장님들 딱 2달간 우리 장기영 사장님들